예, 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장님 나오실 때까지 시간을 좀 세워주십시오. 시계 좀 세우자고. 다시 잡아주세요. 차장님 나오셨네요. 예. 네. 우리 차장님 기재부의 엘리트 공무원이셨고 재정관리국장을 역임하셨으며 경제학 박사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이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하는군요. 예, 요새는 저런 모양이에요. 아주 중요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를 하신 우리 차장님 불렀습니다. 차장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총 규모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년 기준으로는 국가 채무가 지금 846.9조로 돼 있습니다. 846조.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니고요. 네. 자, 두 번째 화면 좀 올려주시죠. 예. 전면으로 키워주시고. 자, 올해 예산서를 내셨습니다. 예산서를 내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2020년 말까지는 지금 맞는데, 방금 말씀 846조. 이번에 내신 예산서에는 2차 추경까지 963조 9천억이 우리 국가 부채라고 기재부에서 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는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내신 게 1985조 3천억입니다. 차장님,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마도 그 숫자는 국가 채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그 국가 결산 보고서상의 그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로 하고 이 국가 결산 보고서상의 재무제표상의 부채는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포괄 범위가 여러 가지로 좀 다릅니다.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D1, D2, D3, D4 발표하죠. 예.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 쓰는 겁니까? 국제기구에서 쓰는 겁니까? 그 국제기구에서 보통 D1, D2, D3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서 다 답을 드릴게요. 다음 장 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D1, D2, D3, D4를 저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에 물어보면 OECD에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도 기재부에 있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OECD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OECD가 쓰는 D1, D2, D3, D4 개념이 우리가 쓰는 D1, D4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는 D1을 정부 수준으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거 쓰고 있는데 OECD는 부채의 내용, 부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금방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는 OECD는 사실 GL이라고 그래서 Government Level이라고 하는 GL1 내지 5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는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 아직도 아무도 재검토 안 하고 D1, D4라는 개념을 계속 쓰면서 발표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면 우리나라는 예산서에서 쓰는 국가회계법상의 국가부채하고 결산에서는 국가재정법상 부채가 완전히 지금 두 가지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처 근무할 때에 우리나라도 기업처럼 다른 나라처럼 복식부기를 하고 발생주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촌스럽게 다른 나라 안 쓰는 현금주의에 단식부기를 하고 있느냐 해서 제안을 해놓고 제가 이제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뒤에 개정했어요. 개정을 국가회계법을 개정해서 복식부기를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차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식부기 쓰기로 법은 개정해놓고 결산서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에 쓰고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할 때는 전부 1000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국가회계법 바꿨으면 회계제도과는 말석과라고 국가에서 바쁜 법은 지키지도 않고 늘 줄여서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제가 직접 다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정권별 국가 채무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대비해놨습니다. 기재부는 늘 저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국가 채무라고 주장하고
언론도 대부분 이걸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지금 965조 3천억이고 내년도 넘어가면은 1000조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1000조국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OECD와 선진국이 쓰는 복식부기, 발생주에 의한 재무제표상 우리가 보내고 주고 있는 기재부가 채무는 이미 2000조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2000조. 자, 우리가 말이죠. 가난한 나라일 때 정부가 돈을 빨리 빌려와서 고도 성장기에 빨리 써야 될 때는 조금 우리 숫자를 사실 줄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빌려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절이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발행했던 국가부채가 600조 조금 못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발행한 게 400조 가까이 돼가지고 합하면 지금 1000조국이라고 하는 게 기재부 주장이고요. 그러나 OECD가 쓰고 있는 GL 개념, 그리고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개념,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발생주의, 복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가면 이미 2000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0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빚이 많으니 우리 아껴 쓰자는 얘기를 기재부가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국가 채무가 지금 2021년에 2,599만 원, 2038년이 되면 1인당 1억을 넘어요. 2047년에는 2억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언론에 알리고 그걸 관리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는 겁니다. 과거 해오던 방식 아무도 안 쓰는 그 현금주의 방식으로 단식부로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차장님 잘 검토하고 기재부에 지시해 주시. 예, 조금만 설명.